난 그저 파트타임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 작은 M이 새겨진 체스 조각 하나가 30년 전 사라졌던 엄마의 첫사랑, 그리고 내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세상 밖으로 불러낼 줄은 몰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29, 꿈보다는 현실을 살고 있는 청춘이었다. 세련된 액자들, 오래된 유물들이 가득한 이 갤러리는 내게 생계의 터전이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고풍스러운 이 갤러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엄마는 한때 촉망받던 화가였지만 지금은 붓을 놓은 지 오래다. 나는 엄마의 그림처럼 정교하게 이 유리 진열장을 매일같이 닦았다. 그렇게라도 엄마의 목까지, 나의 목까지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국내외에서 명망 높은 예술사 교수라고 했다. 나이는 50 후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정장의 차분한 분위기, 그의 존재감은 갤러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곧 열릴 개인 소장품 전시를 위해 직접 작품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 나는 긴장한 채 그를 안내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손으로 직접 조각한 듯한 독특한 나무 체스 조각이었다. 퀸이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따스한 나무의 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조각에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뭔가에 이끌린 듯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새겨진 이니셜을 발견했다. M.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렬한 기시감.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낯선 감각이었다. 나는 그 조각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며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갤러리에서 만난 퀸 조각의 M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감각은 퇴근 후에도 나를 따라왔다. 밤늦도록 나는 왠지 모를 강렬한 기시감에 사로잡혔고 어릴 적 엄마의 낡은 서랍에서 비슷한 나무 조각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나는 망설임 끝에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살림살이로 가득 찬 엄마의 낡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물건들 사이로 희미한 빛을 머금은 나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손에 쥐어진 것은 놀랍게도 어제 갤러리에서 보았던 퀸 조각과 쌍둥이처럼 닮은 나무 체스 조각 킹이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따스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 조각의 밑동에도 역시나 아주 작게 어제의 그 퀸 조각과 똑같은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나는 그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손에 들린 킹 조각을 보는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엄마의 눈빛은 한없이 흔들리며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동요를 드러냈다. 나는 엄마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겨진 과거의 무게를 읽었다. 엄마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그 조각이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 직접 만들어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의 마이아레이를 약속하며 새긴 이니셜이었다고 그렇게 짧게 털어놓았다. 내 손의 킹과 갤러리의 퀸. 그리고 그 M이라는 글자가 내 삶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엄마의 고백은 꽤 충격이었다. 내 손 안의 킹 조각과 갤러리의 퀸 조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30년 전 첫사랑과 미래라는 약속.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뭔가 풀리지 않던 숙제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갤러리로 향하며 어제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 교수님, 그 M은 과연 우연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쳤다. 수많은 기사와 논문 속에서 젊은 시절의 그 교수님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명문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재능의 소유자. 촉망받는 신예 작가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졸업과 동시에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다는 기록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예술사 교수로서 다시 나타났다는 내용. 그 공백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쩌면 엄마의 첫사랑은 갤러리에서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장품 정리 작업을 도왔다. 그의 곁을 맴돌며 나는 체스 조각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엿봤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나무 체스 조각 말인데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사연이 깊어 보여서요. 내 질문에 그의 손동작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오래전에 어떤 작가에게 선물 받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념품 같은 거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깊이 숨겨진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나에게 벽을 치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내 질문이 그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는 능숙하게 감정을 숨겼지만 나는 확신했다. 그의 퀸과 엄마의 킹. 그 둘은 분명 그가 말하는 특별한 의미 없는 기념품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큰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나는 갤러리 한편에서 조용히 전시 준비를 돕고 있었다. 내 시선은 계속해서 교수님에게 향했다. 그는 다른 소장품들을 꼼꼼히 살피는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에 머무는 듯 했다. 내가 미처 치우지 못했던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그림 하나. 엄마의 초기작이었다. 오래도록 팔리지 않아 내 마음 한편이 늘 시렸던 그림. 바다를 배경으로 섬세한 붓터치로 표현된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화. 교수님의 발걸음이 그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그림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 내 질문에 답할 때의 능숙한 미소가 사라지고 어떤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그림 속 어딘가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시선에서 과거의 흔적을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그림 속에서 엄마의 젊은 날을 보고 있는 걸까? 엄마의 감성과 재능이 고스란히 담긴 저 그림 속에서 그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고통스러워하는 듯도 아련하게 그리워하는 듯도 한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다. 혹시 저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다면 그때도 그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손안에 있던 엄마의 킹 조각과 교수님의 퀸 조각이 겹쳐졌다. 그리고 이 그림.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다. 30년 전 미래를 약속했다던 엄마의 첫사랑. 가난 때문에 엄마를 떠나야 했다던 그 남자. 돌연 잠적했던 천재적인 재능의 미술학도.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였다.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삶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 남자일 수도 있다는 섬뜩하고도 충격적인 가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릴 듯한 실마리의 강한 기대감이 들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엄마의 킹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와 그림 그리고 엄마의 킹 조각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묻어둘 수 없었다. 엄마의 희생을 알게 된 이상,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된 이상,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래야 엄마도 나도 미처 완성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갤러리스트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혹시 어제 그 교수님 엄마 그림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내 질문에 갤러리스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교수님이 그 그림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더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도 요청하셨어.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엄마는 분명히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이 만남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갈 사람은 나라는 것을.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엄마의 킹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와 그림, 그리고 엄마의 킹 조각으로 가득했다. 엄마는 그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묻어둘 수 없었다. 엄마의 희생을 알게 된 이상,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된 이상,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래야 엄마도 나도 미처 완성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갤러리스트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혹시 어제 그 교수님 엄마 그림에 대해 뭔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내 질문에 갤러리스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교수님이 그 그림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더군.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도 요청하셨어.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나는 퇴근 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갤러리에서 엄마 그림 구매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작가와의 만남도 요청하셨대.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누구인데? 그냥 그림만 팔면 되지 뭐하러 만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보다 회피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묻어났다. 나는 망설였다. 그가 누구인지 말해야 할까? 아니, 먼저 엄마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엄마, 혹시 이 그림 엄마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림이야? 나는 엄마의 초기작을 가리켰다. 엄마의 시선이 그림에 닿았다가 황급히 거두어졌다. 아니, 별 의미 없어. 그냥 예전에 그렸던 그림일 뿐이야. 거짓말. 나는 확신했다. 엄마는 늘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내 마음속 깊이 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혹시 그 남자 강민준 교수님이라는 분 아니야? 갤러리에서 퀸 체스 조각 보여줬던 그분.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해줬던 첫사랑 이야기. 그 킹 조각,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 그 교수님 퀸 조각에도 똑같은 M이 새겨져 있었어. 엄마는 내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니야, 미나야. 제발 그 이야기는 이제 잊고 살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야. 엄마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다. 나는 엄마의 등을 붙잡았다. 엄마, 아니야. 의미 없는 일이 아니야.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아. 엄마의 재능, 꿈, 그리고 사랑까지 엄마, 나 이제 다 알 것 같아.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의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혹시 내가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내가 어렸을 때도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아빠가 멀리 계신다고만 했잖아. 한 번도 아빠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 혹시 저분이 내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질문에 엄마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엄마의 흐느낌 속에서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느꼈다.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가장 소중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만남이 엄마가 과거를 정리하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나는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의 아픈 과거를 묻어두는 대신 이제는 엄마의 진짜 미래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엄마는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엄마의 눈물 속에서 결심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 나갈 사람은 나라는 것을.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수십 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아픔의 응어리였다.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반드시 찾아 맞춰주겠다고. 그리고 내 퍼즐 조각도. 엄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만나볼게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며칠 뒤 갤러리에서 엄마와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30년 만의 재회.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고 엄마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오해와 아픈 사연들을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은 더욱더 아려왔다. 대화가 깊어지자 그가 조심스럽게 내 존재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나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내가 바로 그들의 미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손을 잡았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다. 오랜 세월 나를 외롭게 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나는 혼란스러웠고 경계심마저 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 손을 살짝 뺐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엄마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엄마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그리워하고 아파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또한 홀로 외로웠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엄마의 슬픔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아빠의 자리를 조금씩 느꼈다. 어설프고 서툴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메꾸기 위해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미완성되었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 만남이 우리 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